경산 농협 권총 강도가 사용한 총기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미국 총기 제조 회사에 주문 제작한 권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4년 전 이 권총을 훔쳐 지금까지 보관해왔습니다. 대구 압산공원 케이블카가 43년째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쥐꼬리만큼의 점유율만 내고 있어 대구시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구청 인쇄 홍보물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경쟁 없이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에 열리는 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가 정작 강제로 시간을 뺏겨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발생한 경산농협 권총강도 피의자가 다행히 추가 범행 없이 지난 주말 잡혔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0여 년 전 한 가정집에서 훔쳐 보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나 경찰이 사용한 적이 없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권총이 어떻게 가정집에 보관되고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농협 권총 강도 사건에 사용된 459경 권총입니다. 미국 레밍턴사가 1942년부터 45년 사이 제작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주문으로 80만 정가량이 생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03년 경북 칠곡에 있는 직장 상사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창고에서 권총과 실탄이 든 탄창 3개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 그 내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발견할 때부터 녹이 많이 있은 아주 오래된 총이기 때문에 닦고 하는 이런 정도로 자기가 관리했다는. 범행 뒤 이곳에 총을 숨긴 김 씨는 평소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권총과 실탄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우리 군경에선 사용한 적이 없는 모델로 소유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력이 세기 때문에 459경 357 밑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허가내 주거든요. 허가내 줄 때 459경은 안 되도록. 경찰은 한국전쟁 때 미군이 분실한 권총으로 보고 김 씨의 직장 상사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정확한 출처를 밝힐 계획입니다. 김 씨는 1억 원의 빚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현장 주변을 6차례나 답사하면서 CCTV가 없는 곳을 도주로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 강도와 총기 불법 소지 외에 살인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탄 7발이 든 탄창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앞산 정상에 가시는 분들 케이블카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케이블카는 43년째 민간업체가 독점 운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구시에 내는 돈은 쥐꼬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0만 명이 찾았던 압산공원 정상. 이곳에 오를 때 이용하는 케이블카는 대구시나 남구청이 아닌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산 케이블카는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지난 1974년부터 지금까지 43년째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은 20년 정도 지나면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972년 점용 허가가 날 때와 다음해 삭도 시행 허가 때 기부 체납 조건을 넣지 않아 지금까지 독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궤도 사업자 지위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남산이나 그 전에 했던 수락산이나 부산 케이블카나 구미 케이블카나 제주 케이블카 이런 경우는 지주들만 과태료이고 그런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 압산 케이블카를 이용한 시민은 9만 5천 명 정도로 요금 수입으로 최소 5억, 많게는 9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돈은 점용료 699만 원에 불과합니다. 재산평가액에다가 대부여유를 곱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대부여유를 1천분의 50을 적용하거든요. 이 때문에 대구시가 업체로부터 점용료를 대폭 올려받거나 최소한 공원 관리나 환경 보전 같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용 휴가는 사실 몇 년마다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좀 공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산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정비되고 가꿔지는 만큼 케이블카도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구정 소식지 등 인쇄물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의 일감 수주 이후 관련 예산이 5년 만에 급증했고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의 구정 소식지 제작은 6년 전부터 특정 업체가 도맡고 있습니다. 5년 전 소식지 제작 예산은 1억 8천만 원, 올해는 2억 6천여만 원으로 8천만 원이나 늘었지만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한 업체가 독식한 상황에서 예산까지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수성구청의 소식지 예산은 중구청 1억 원, 남구청 6,500만 원, 대구시 교육청이 7,800만 원인 것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정 성과백서를 발간하며 4천만 원을 썼는데 역시 같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지만 업체 대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일을 맡긴 겁니다. 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소개라기보다는 어디 있는 물어보고 그래 하는 거죠. 그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그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하우라든지 그동안 그 실력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좀 돼야 이게 무슨 나오지. 인쇄업계는 해당 업체 대표가 여성 경제인의 소속도 아니고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실력 있는 업체는 수십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니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경제인 협회가 됐든지 공고가 됐든지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해서 여성 경제인들을 뽑아서 심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특정 기업에 그렇게 수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청은 A업체의 업무 수주에 특혜는 없었다면서 관련 입찰 규정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 정책본부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5대 핵심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임백은, 강대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책본부는 재난안전 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항공산업 육성, 탄소산업 육성, 그리고 국립치매전문병원 경북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경북선대위 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추가 공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중앙당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배구 대회가 열립니다. 교육 활동에 보다 전념해야 할 학기 초에 대회가 열리는 데다 일부 학교는 일과 시간에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교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대구 초등교사 배구대회 본선을 앞두고 예선 경기가 한창입니다. 대구 220여 개 초등학교 가운데 80개 학교가 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봄 되면은 항상 설레고 사실 그렇게 원래 뭐 1년 중에 이것만 기다리는 이게 제가 저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월은 교육활동 몰입의 달로 정해져 시교육청이 교사를 위해 공문까지 없앤 기간인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일과 시간에 배구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무 시간에 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3번씩 넘게 가죠. 일주일에 맞네요? 연습하러 다니고.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대회를 여는 경북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구 시합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학교 역량을 다 쓰진 않는 거예요. 3월 한 두세 주부터 3월 초에는 학교가 엄청 바쁘거든요. 바쁜데 열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대회를 주관하는 대구교총은 스승의 날을 자축하는 교사 위로의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쓰시는 그런 거를 하루라도 잊고 힐링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자 선생님들이 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고 학생들의 적응이 가장 중요한 새학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는 배구 대회가 교사 위로의 시간이냐 교육활동 방해냐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가 추진해온 국가 에너지 과학단지 유치 사업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반발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이런 시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와 우라늄 해결료 제조,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연구단지를 유치할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1,200억 원을 들여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왔습니다.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데 써야 될 돈을 낭비하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들여서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미 원자력연구원과 지난해 4월 국제에너지과학단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시민의 돈 1,200억이 투입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경주시는 지금껏 시민들과 시의회에 MOU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도 상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MOU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에 대규모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원론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지난해 강진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60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곳에 또다시 대규모 원자력 관련 시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한편 경주시는 MOU 체결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이유로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서문시장 4지구 건물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주변 노점 정리와 안전시설 설치, 유실물 수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장비를 투입해 7월 초쯤에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서문시장 영업과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된 철거 작업과 대형 차량 이동 등은 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달 초 안동에서 채무를 이기지 못해 일가족 5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생존자인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10대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 안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타담한 연탄 2개가 놓여져 있고 창문 틈은 죄다 종이 상자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3일 3대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동시 임동면의 주택입니다. 당시 현장에선 48살 A모 씨의 60대 노모와 형과 누나, 14살 딸까지 4명이 숨졌고 A씨는 극적으로 구출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업 등으로 불어난 빛이 원인이었는데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어린 딸을 죽게 해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10대 딸이 동반 자살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전날 친구들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자살에 대한 모의를 할 때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014년 전북 익산에서 생후 1개월 둔 2자녀와 자살을 시도한 판례를 기점으로 생존권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반 자살의 경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경북 각 시군도 각종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안동, 나들목 등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장소도 시군별로 한두 곳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며 가금류 이동 시 정밀 검사 의무화도 다소 완화됩니다. 각 시군은
AI 발생이 진정되고 있지만 농장의 방역 소독, 소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상시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물티슈 31개 종류를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일회용 물티슈를 대상으로 형광증백제 사용 여부와 대장균 등 세균 오염 여부도 함께 진행했는데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선거운동 차량을 흉기로 파손하고 관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5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선거운동을 하는 유세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에 있던 국민의당 차량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차량 일부를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67살 B씨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군위군 효령면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수로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4살 김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검사인 척을 하며 가짜 명함을 건넨 뒤 택시기사에게 사건 문의를 받고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기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문의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징역 살게 해주겠다며 상급자 접대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